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9일 목요일 아침 9시 55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의 재료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구글 급락 때문이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뉴욕 총재가 몇 년간 충분히 제약적으로 금리 유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연준에서도 내년 정도에는 금리 좀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는 아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뉴욕 연은 총재가 몇 년간 충분히 제약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제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니네 꿈 깨라,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충격적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확실히 고용 지표에 충격이 좀 크긴 컸나 봐요. 고용 지표가 이번에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그래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그라들었고, 여는 총재들의 파월장을 비롯한 여는 총재들의 어떤 생각들도 좀 확실히 이거 오랜 싸움이 되겠구나, 인플레와의 싸움이 길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의 변화를, 이런 걸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락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원로의사도 한마디 했는데 뭐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긴 싸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이건 간단하게 그냥 이 정도만 제목만 보고 넘어갈게요. 참고로 원로의사는 QT 가능성을 QT 정책의 변화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한 사람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한 QT 정책의 변화는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아직 거론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의사록을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 뭐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QT 관련된 부분. 어젯밤 하락의 또 다른 재료, 뭐 알파벳, 구글이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AI 뭐 이런 거 요즘에 뜨겁죠. 그 뜨거웠던 재료가 조금 식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폭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IT 빅테크 중에 대표적인 친구인 구글이 폭락을 했다고 하면 시장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겠죠. 얘가 또 시장 분위기를 더럽게 만드는데 일조를 해서 하락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직전 고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S&P고 나스닥이고 보시면요, 직전 고점을 다 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계속해서 이 혼조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고요.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명확한 결론 난 거 아니고요. 어젯밤 하락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강합니다.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킨 건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상승 중 쉬어가는 과정이다, 아직까지는 상승 중 기간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인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 올랐던 거 일주일간 기간 조정 중이다, 아직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향 전환 가능성도 있어요.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런 걸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 있고, 그렇지만 문제는 지지선도 안 깼단 거예요. 위쪽으로도 베팅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다. 뭐 물론 나는 뭐 뭔가 방향성이 결정되고 나서 후에 움직여도 되지만, 만약에 뭐 나는 큰 욕심이 있다, 나는 큰 어떤 꿈이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슬슬 뭔가 매집을 한다거나 이런 건 가능한 구간이죠. 그죠?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본인의 투자 관점에 따라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본인이 움직이시면 되고,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위쪽으로 올라간다 아니면 앞으로 뭐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는 예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에,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그 투자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 매집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이제 내 생각이 이제 틀렸음이 혹은 뭐 맞았음이 증명이 됐을 때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래쪽으로 매집을 했는데 시장은 위쪽으로 올라가 버린다, 올라가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면 올라가기로 마음 먹은 순간 내가 지금까지 아래쪽으로 봤던 거는 잊고 거기에 맞게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승 베팅하면서 주식을 막 샀는데 시장이 아래로 간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렇게 좀 어쨌든 만약에 언젠가 내 생각이 틀렸으므로, 언젠가 내 생각이 틀렸음이 검증됐을 때는 그에 맞게 움직이는 게, 그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지금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뭐 어느 쪽으로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단지 틀렸을 때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면, 사실 어젯밤부터 해서 오버슈팅, 뭐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요. 연속적인 오버슈팅, 더 큰 폭등,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어나가지 못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날에 못 갔다라는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급등할 수 있었는데 못 갔다. 물론 어젯밤에 하루 하락했다고 해서 방향성이 완전 꺾여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폭등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장의 분위기는 뜨끈뜨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급등할 수 있죠. 급등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날개가 살짝 꺾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될 때 못 갔기 때문이죠. 가야 될 때 못 가고 다음번에 다음 차까지 기다리려면은 이게 진이 많이 빠지는 범위죠. 그죠? 예,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급등할 수 있었는데 주춤하면서 일단 날개가 좀 꺾였다. 분위기가 좀 살짝 식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앞으로도 급등을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방향성도 꺾일 수 있다. 오르면 조용히 오르진 않을 거고 이제 계속 급등 랠리일 거고요. 떨어져도 조용히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폭락을 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지금 변동성 지수가 워낙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인 이야기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아래쪽으로 어딘가 붕괴되면 아래쪽으로 볼 수 있죠. 그죠? 아래쪽으로 강하게 베팅해야겠죠. 아래쪽으로 어딘가 붕괴되면 아래쪽으로 방향전환 된 거고, 위쪽으로 어딘가 돌파 한작 되면 위쪽으로 방향전환 된 겁니다. 지금은 그 기준이 좀 명확해졌죠. S&P는 보시면 4120이라는 자리에 붕괴되면 아래쪽으로 전환이고, 위쪽으로는 뭐 한 4190이나 이런 자리 돌파 한착 되면 위쪽으로 가는 거겠죠. 나스닥은 이제 12,610, 20 이런 자리가 어떤 마디 가격으로 중요했었는데, 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12,610, 20 이런 자리에 대한 의미는 다소 약간 퇴색돼서 지금은 약간 다른 기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는 12,520 이런 자리가 붕괴되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면 되고, 위쪽으로는 12,850이 돌파 한착 되면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기술적인 이야기는 뭐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들도 이제 보시면 하방 경직성 슬슬 보이고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어젯밤 지수가 하락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올라오고 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특별히 이상한 거 없어요. 하락하니까 변동성 지수 올라오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에 맞게 잘 봐주시면 되겠고, 그죠? 그래서 일단 다중바닥형, 여기 어딘가에서 또 삼중바닥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어딘가를 넘어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일단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좀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 시장이 이게 안심하고 상방 베팅 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닐 수 있어요. 굉장히 좀 불안한 때입니다. 근데 아직 싸움의 결론은 나지 않았죠. 그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증시의 기술적인 이야기는 얼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수많은 화려한 재료들, FOMC 회의니 뭐 고용지표니 또 그리고 뭐 미국의 그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니 이런 걸 갖고 신나게 이제 방향성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 이번 주쯤이면은 얼추 다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되면은 싸움이 좀 더 길게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죠? 일주일 동안 옆으로 기어가고 있어요. S&P고 나스닥이고요. 예, 이 싸움이 조금 더 오래 길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지금 집중하실 때가 맞습니다. 지금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 못 자고 그러실 때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뭐 주식 상승을 보든 아래쪽으로 보든 일단 뭐 지금 조금 더 힘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피곤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1년 중에 증시에 집중해야 될 때가 사실 몇 번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집중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중요한 때니까요. 조금 좀 힘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밤 피곤하죠. 밤에도 피곤하고 낮에도 피곤한데 지금은 그런 피곤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때고 잠시 좀 스트레스 받아야 될 만한 그런 때이긴 합니다. 지금도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은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고민하고 계속해서 좀 스트레스 받고 좀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때 잠깐을 또 잘 견디고 나면은 또 다시 또 한동안 또 평화로운 때가 오겠죠. 그죠? 이 정도 기술적인 이야기들 쭉 드려봤습니다. 어젯밤 그 달러는 상승 마감했고요. 달러 보겠습니다. 달러는 상승 마감했고 채권 시장은 혼조했습니다. 달러는 상승 마감을 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전고점, 여기가 이제 중요한 전고점은 아니고 하여튼 지난번 직전 저점인데요. 여기가 참 직전 고점이라 표현하는 게 뭐라 표현해야 되려나. 하여튼 이 자리가 중요한 어떤 저항이죠. 이거 넘어가면 추세전환 인정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세전환 시도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물 소화하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젯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 일단 달러도
뭐 이렇게 뭐 상승 마감을 했고요. 네, 증시 하락에 달러 상승 마감 이렇게 했고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안전자산 선호의 의미도 있을 거고 긴축 우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래 달러가 상승 마감하고 있다. 저 여기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잘 보자. 추세를 건 중요한 싸움 중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채권 시장은 혼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만 볼게요. 긴축 우려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일단 어젯밤에 금리는 더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오늘 중국 증시는 좀 좋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은 하실 수 있어요. 뭐 물론 미국 증시 하락했으니까 시장 분위기는 안 좋을 수 있지만 하여튼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미국 금리가 올라오면은 중국은 쥐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뭐 금리는 좀 하락 마감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다 채권 시장도 좀 혼조한 구간이다 이렇게 박스권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박스권 중간에서 일단은 한번 멈췄죠. 일단 한번 주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쑥 꺾여서 내려온다면은 이제 이 박스권 하단이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그죠? 박스가 뭡니까? 위아래 터치하는 건데 이번에 위에 터치 못하면 아래쪽으로 가는 거겠죠? 이런 가능성. 하여튼 채권 시장은 좀 혼조했습니다. 채권 투자 고민하신 분들 지금 금리 인상 후반기이기 때문에 채권 투자 뭐 괜찮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어제 다시 한번 이 금리가 하락을 했으니까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여기서 채권에 저점이 나오나 생각하시고 여기서 한번 뭐 그 들어갈지 말지 이제 슬슬 고민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채권 물량을 늘릴지 이런 거 고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얼추 다 봤고 이제 뭐 다른 이야기들 좀 오늘 나오던 뉴스들 좀 쭉 살펴볼까 하는데요. 파월 의장 그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사실 어 그죠? 지금 뉴욕 연은 총재나 아니면 월러 의사나 파월 의장이나 사실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에 관련된 이런 파월이나 어떤 연준 사람들의 반응은 일관적입니다. 그죠? 매파적이에요. 당연한 결과인 거고요. 고용 지표 잘 나왔으니까 앞으로 긴축 더 해도 되겠군. 앞으로 서비스 물가는 더 안 떨어지겠군. 긴축 더욱더 해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 긴축 이 어떤 그 고용 지표가 그렇게 나오면서 긴축이란 재료가 지금 다시 살아난 거고 그래서 뭐 딱히 지금 시장에 뭐 변화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다. 시장에 여전히 뭐 이러한 금리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뭐 혹은 뭐 경착륙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여전히 뭐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 와중에 증시만 어떤 기대감 이런 걸 갖고 좀 올라간 측면이 있긴 하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이다. 아래쪽으로 갈 만한 뭐 충분한 명분 같은 건 여전히 좀 있긴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에 대한 좀 설명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냐. 일단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재료 노출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증시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재료 노출의 관점으로 이걸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좀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참고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건 디플레이션과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디플레이션은 진짜 인플레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막 진짜 막 물가가 뚝뚝 떨어질 때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걸 디플레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디플레이션 그죠? 발음은 비슷합니다.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발음은 비슷하지만 근데 의미가 완전 다르다고요. 디플레이션은 굉장히 안 좋은 거고 디스인플레이션은 이거는 적당한 인플레를 의미하는 정도의 이거는 어떤 그죠? 지금 와서는 그 적당한 인플레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된 것 같아요.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단어의 해석을 지금 보니까 약간 어떤 추세적인 인플레 둔화 뭐 이런 거를 지금 의미하는 것 같은데 추세적인 인플레 둔화라고 해봤자 어쨌든 여러분들 인플레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인플레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건 경기 침체란 이야기인 거고요. 인플레는 어쨌든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경제가 좋다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의 문제는 뭡니까? 인플레가 뭐 한 2%, 3%씩 이렇게 짜불짜불 올라가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최근에는 어땠어요? 막 7%, 9%, 10% 올라갔었잖아요. 인플레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건 끝났고 이제 인플레가 조금 좀 살살 조금 정상적으로 오르는 것 같다. 이거를 표현한 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인플레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된 것 같아요. 디스인플레이션이.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이란 표현이 나오면은
시장은 무조건 좋다고 해서 지금 급등을 했었죠. 그 대표적으로 최근 사례죠, 그죠? FOMC 회의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 썼다고 2월 2일 날 급등했고, 2월 7일 날도 파월 의장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약간 뭐 골디락스, 인플레이션의 골디락스 이 정도 개념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디플레이션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런 걸 좀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 이야기가 좀 샜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약간 재료 노출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재료 노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실상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은 11월 10일부터 등장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10일 날 왜 시장이 급등했죠? 이날 물가 지표가 크게 떨어지면서 처음으로 인플레가 잡히고 있구나. 야, 이거 인플레 피크 나온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시장이 급등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이제 최근에 증시가 올랐던 거 생각해 보면 물가 지표가 좋게 나오고 좋게 나오고 좋게 나오고 몇 번을 확인을 했어요. 몇 번에 걸쳐 확인해서 이제 좋게 나오니까 이제 인플레가 이제 슬슬 네, 그러니까 이런 때에서 여러 번 물가 지표를 확인해서 물가 지표가 괜찮게 나오니까 증시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충분히 이때 11월 10일부터 해서 몇 달이 지난 한 거의 3달이 지난 지금 파월 의장이 몇 번의 인플레 지표 둔화를 확인하고 나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단 말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상 디스인플레이션은 여기쯤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디스인플레이션 진행이 됐는데 그 단어를 여기서 처음으로 꺼낸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상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이런 이미 선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디스인플레이션이었는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끄집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떤 그 말없이 진행되고 있던 이슈가 여기서 기사로 딱 난 거죠.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선언을 하니까 오히려 일단 그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발표를 한 이후부터는 증시가 일단 고점은 잘 높이지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이란 것이 약간 좀 시장에 이미 선반영 되어 있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닌가. 또 그리고 뭐 이런 거를 어떤 재료 노출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몇 달간 써왔던 재료인데 재료가 드디어 여기서 딱 까보니까 디스인플레이션. 이제서야 네. 그러니까 그 단어가 언론에 처음으로 노출된 게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보기는 좋은데 그게 어쩌면 파티의 마지막을 알리는 뭐 그런 단서이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어젯밤에 좀 조심스럽게 좀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파월 의장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살펴봤고 나머지는 뭐 쭉쭉쭉 한번 볼게요. 다른 것들도 그 여전히 연내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거 있습니다. 예, 물론 고용 지표를 확인했지만 이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그죠? 어차피 금리 인상 후반기고 하니까 언제나 우리 투자자들은 몇 수 앞을 내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선반영시킨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미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금리 인하할 거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언제 금리 인하할 거냐 벌써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최근에 고용 지표 때문에 그 기대감이 좀 죽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보시다시피 연준도 곧 뒤따를 것이다. 캐나다도 금리 인상 중단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여전히 어쨌든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은 남아서 아직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 분위기가 뜨끈뜨끈한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아직까지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뭐 그죠? CPI 상승세 둔화 지속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디스인플레이션 되긴 됐으니까 전망이 계속 둔화되긴 하겠죠. 다만 이제 계속 CPI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서비스 물가 이런 것들이 잘 떨어지는지 또 그리고 이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 이제 이런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디스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가 이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제 훨씬 둔화돼서 오르긴 오를 건데 근데 이제 얘가 둔화돼서 오르는 게 아니고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될지 조금이라도 가팔라질지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좀 누그러질지 이제 이런 미세한 변화에 좀 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 간단하게 해봤고요. 국채가 채권 시장은 여전히 그 통화 정책 전망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파월 의장이고 연준 사람들이 올해 금리 인하 없다고 하고 몇 년간 긴축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경착륙되고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거 불황 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혹은 뭐 다양한 기대를 갖고 어쨌든 이 금리를 떨어뜨리는 데다 지금 자꾸 베팅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박스권을 보이기도 하고 있고, 그죠? 이런 기사가 보여주는 게 결국 그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하고 연준이 서로 그 어떤 생각 차이가 맞다. 시장의 생각과 그 연준의 생각에 괴리가 크다라고 표현드리고 있는데,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뭐 이런 기사인 겁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바이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뭐 시장에 좋은 이야기 했겠죠. 그러나 뭐 보시면 독점금지법 이야기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독점금지법 이런 거 보면 이런 건 IT 빅테크에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특별히 뭐 언급하진 않을게요. 요즘 시장은 어쨌든 어떤 파월 의장과 통화 정책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좀 어젯밤 미국 증시 쭉 살펴봤고요. 하여튼 재밌는 점은 이제 어제 미국 증시 하락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원자재들이 요즘 다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게 이번 주에 원자재들이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조금 좀 독특한 점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점들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요즘 원자재들이 떨어지다 안 떨어지는데 다시 하방 경직성 보이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반등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CPI가 또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사실 최근에 디스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 피크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 국제유가하고 가스값 떨어지면서 물가가 안정된 게 컸죠. 고용시장, 서비스 물가 이런 건 그대로인데, 이 원자재들이 떨어지면서 물가가 많이 떨어졌던 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국제유가나 이런 친구들이 하방 경직성 오래 보이고 이런다면은 물가가 예상외로 또 치솟을 수도 있을, 그 그죠, 뭐 그런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보여드렸던 것 중에 저기 하나만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거 어제 이 말씀드렸다시피 요건데요. 글로벌 뭐 머니 서플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유동성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연준이 긴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시면 유동성이 다시 튀어오르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근데 여기서 이것만 보고 최근에 유동성이 올라서 주식이 올랐구나,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어젯밤에는 조금 좀 바빠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만 하고 간단하게 하고 이걸 그냥 이거 그렇게만 보고 넘어갔는데, 사실 그 정도로만 볼 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파월 의장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아직 인플레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튀어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인플레와의 싸움이 더 지속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지금 결코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게 물론 지금은 이제 시장이 올라 좋긴 한데, 이게 어쩌면은 이렇게 오르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겠죠, 그죠? 한편으로 또 이거 보면서 하는 생각이, 최근에 마치 그 재작년에 있었던 그런 모습처럼 시장이 IT 빅테크와 나스닥의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것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일 수도 있고요, 그죠? 이걸 보면서 할 수 있는 생각이 많습니다. 최근에 나스닥 강세를 보였던 거 이걸로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 비교적 완화적이라 갖고 이렇게 튀어올랐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하면 중국하고 일본이 계속 완화를 하면은 미국은 중국하고 일본이 완화한 거를 전부 다 또 다시 또 긴축을 한다고 더욱더 어쩌면 미국의 긴축이 지속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뭐 할 수 있겠죠, 그죠?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증시가 올랐다,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올라온다면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이걸 보고 파월 의장은 어떻게 생각할지, 파월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런 것까지 좀 복합적으로 머리를 좀 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쭉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일단 중요한 날인데, 그래서 하락을 일단 하긴 하겠죠? 아마도요. 일단 타이밍은 놓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증시도요. 한국 증시도 보시면은 일단은 오늘 솔직히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으면 오늘 한국 증시는 갭상승 출발하면서 전고점 넘어가서 오늘부터 또다시 폭등 랠리 펼칠 수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젯밤 미국이 하락 마감하면서 주춤했어요. 지금 타이밍은 일단 한번 놓쳤습니다. 급등해야 될 타이밍은 일단 한번 놓친 셈이 됐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건 아닙니다. 참고로 그 중요한 지지선, 지금 제가 이제 321을 한동안 강조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 321이라는 자리가 이제는 좀 여러 번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321의 중요성은 다소 좀 감소가 돼서 이제는 321이 아니고 318로 낮추겠습니다. 318이 붕괴가 돼야 이제 완전히 아래쪽으로 전환된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 318에서 330까지 이렇게 박스권이 됐어요.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큰 박스권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붕괴의 기준은 좀 아래쪽으로 낮추겠습니다. 당연히 전저점이 붕괴돼야지 아래쪽으로 전환되는 거겠죠, 그죠? 박스 하단이 붕괴되는 거니까. 박스 하단이 318로 내려왔으니까 이 자리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아무튼 요거 좀 옮겨놓고, 하여튼 오늘 그 급등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미국이 찬바람을 맞는 바람에 일단 가야 될 때 못 갔다. 가야 될 때 못 가갖고 지금 일단 하락 중이다라는 거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지금 굉장히 민감한 자리예요. 변동성 지수들이 지금 살살살 머리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동성은 커질 수 있어요. 변동성 커질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방향성이 지금 여기서 이 또 그렇기 때문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하긴 중요해요. 힘은 모아놨어요. 어느 쪽으로 터트릴 거냐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겁니다. 위쪽으로 터트릴 수도 있는 거고 아래쪽으로 터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알 수가 없다. 다만 위쪽으로도 베팅할 근거는 있고 아래쪽으로 베팅할 근거도 있죠. 아직까지는. 아래쪽으로 베팅할 근거는 위쪽을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고, 아래쪽으로는 뭡니까? 아래쪽으로는 뭐 318, 혹은 뭐 320 이런 자리 지지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자리 지지하고 있으니까, 아, 이런 거 봐라. 아직까지는 중요한 지지선 붕괴 안 시켰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상승 중 눌립니다. 주식 매수 가능합니다. 그죠? 뭐 오늘 같은 날 사실 지금 정석적인 플레이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원래 주식 눌림 시 매수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게 더 정석이에요. 지금은요. 그래서 여전히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혼조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생각,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생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증명이 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용기가 더 중요한 거겠죠. 하여튼 아직까지는 어떤 생각이든 해볼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아래쪽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한 고비는 일단 좀 넘긴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 고비를 넘겼지 이 고비가 완전 끝났다 뭐 그것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상방이 더 훨씬 유리한 상황이죠. 이 정도 뭐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뭐 잘 지켜봐야 된다, 시간 잘 보내야 된다, 맨날 그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좀 집중하실 때가 맞긴 맞고요. 네. 뭐 코스닥도 여전히 강하죠. 아래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직요. 뭐 어떤 중요한 마디 가격에 도달하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하여튼 아직까지는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지금 추격 매수도 하면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코스닥이 진짜 애매하네요. 그죠? 추격 매수하기도 부담스럽고 아래쪽으로 볼 수도 없고, 예,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환율은 요즘 달러 강세 때문에 짜불짜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네, 아직 1268원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렸죠. 68원 돌파 한착 하면은 이제 그 상승 추세 전환인데 아직 뭐 돌파 한착 시도 중입니다. 근데 환율 잘 보시긴 해야 돼요. 요즘 생각보다 강합니다. 눌림을 잘 안 주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볼린저 밴드 상단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추세 전환 직전인지 추세 전환 된 건 아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구간인데 약간 코스닥 느낌 난다.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해서 추격하기도 부담스럽고 아래쪽으로 볼 수도 없고, 그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간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